여러분들은 어떤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력 교정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흔히 예전에는 라식과 라섹을 많이 했었고 요즘에는 스마일, 스마트 이런 좀 팬시한 요즘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통의 강자인 렌즈 삽입술도 있죠.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2세 여자인데요. 라섹이 불가하신 경우에 렌즈 삽입술, 특히나 난시도 꽤 있으셔서 토릭, 이보 ICL 수술을 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렌즈를 오래 쓰시다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각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건조증이 너무 심해지거나, 그래서 렌즈 사용이 어려운데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또 외모적으로 안경을 쓴 게 더 예뻐 보이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력 교정술을 선택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 자, 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렌즈 삽입술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렇게 고도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도수 마이너스 8디옵터의 근시, 마이너스 2.25디옵터의 난시, 합도수가 10디옵터가 넘어가죠. 자, 왼쪽은 더 심하네요. 마이너스 10.75디옵터의 근시, 2.2디옵터의 난시.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높으면, 각막이 굉장히 두꺼우면 일반적인 라섹 수술도 가능할 수 있고요. 스마일 수술 중에 각막 절상량이 제일 적은 스마트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도 근시, 초고도 근시인데 각막은 깨끗했고, 굉장히 고도 근시인데도 망막 주변부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부분이 없이 깨끗하셨습니다. 자, 각막 두께를 보니까요, 제일 얇은 중심부 각막 두께가 546이에요. 자, 546이라는 각막 두께는 한국인 평균이 약 530 정도이기 때문에 얇은 각막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같은 고도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각막 절상량이 140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140이 넘어가면 결국에는 잔여 각막이 400이 안 될 수 있겠죠. 저는 최소 410 이상은 남기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존을 좁혀서, 존을 좁힌다는 것은 우리가 각막 전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각막의 중심에 6에서 6.5mm 정도를 광학부로 설정을 하는데, 그걸 더 축소해야 돼요. 그거를 5mm 이렇게 줄이게 되면 눈이 다시 나빠질 확률, 퇴행이죠. 그리고 야간 빛번짐, 그런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렌즈 삽입술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앞에서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 도수가 더 높았죠. 거의 2디옵터 정도 차이가 났는데, AL이라는 것은 안촉장 길이인데요. 오른쪽은 27.51, 왼쪽은 28.59입니다. 차이가 1mm 정도 나죠. 1.0mm 정도 차이가 나면 약 한 3디옵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통 한 0.3mm당 1디옵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양쪽의 차이가 꽤 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ACD라고 하는 것은 각막 표면부터 렌즈 표면까지의 거리니까, 아까 각막 두께가 540 마이크로미터였잖아요. 1000 마이크로미터가 1mm거든요. 여기서 0.5 정도를 빼면 실제 전방 깊이는 한 3.5 정도 되는 거죠. 3.5면 충분하죠. 2.8 이상이니까. 그래서 렌즈 삽입을 하기에는 아주 눈에 적합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요 가운데 잘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은 라인이 보이는데, 수정체 전면과 ICL 렌즈의 후면 사이 거리를 볼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렌즈가 이렇게 있고요. 렌즈와 수정체 사이의 거리, 각막의 후면과 각막의 앞면 사이의 요 거리, 요거의 비율을 보통 봅니다. 실제로 자로 재볼 수는 없잖아요. 요 각막 두께가 약 530 마이크로미터 되니까 약 0.5mm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막 두께랑 비슷하면 여기가 한 0.5 정도 되겠구나. 또 이게 각막 두께의 2배가 되면 1m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은 한 0.5에서 1 정도 사이에 각막 두께를 가지는 것을 아이디얼 볼트라고 합니다. 이게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 볼트가 너무 크게 되면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죠. 이 렌즈가 튀어나와 있으면 렌즈의 앞쪽 면과 각막의 뒤쪽 면이 닿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눈을 비비거나 하면 이 센터가 닿지 않더라도 이 주변부가 닿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닿게 되면 각막 안쪽 면의 내피세포가 죽습니다. 이 각막 내피수가 너무 빨리 감소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할 때 각막 내피세포의 감소되는 속도나 양을 보고요. 또 망막에 이상이 없는지를 정기검진을 합니다. 그게 너무 빨리 감소하게 되면 ICL을 빨리 제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볼트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럼 반대로 이 볼트가 너무 낮다면 수정체와 렌즈, ICL 사이의 거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닿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게 자꾸 닿게 되면 백내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렌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수정체와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아이디얼 볼트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거 말씀드리면 볼트가 높을 때 홍채의 뒷면과 그 렌즈의 표면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는 닿지 않더라도 이 홍채가 자꾸 닿게 되면은 색소가 날리게 돼요. 색소가 날리게 되면서 눈에 염증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안압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굉장히 잘 보입니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수술하기 전에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8.25디옵터의 근시, 마이너스 2디옵터의 난시, 왼쪽은 마이너스 거의 11디옵터의 근시, 마이너스 2디옵터의 난시가 있었는데 거의 핑거 카운트면 손가락 정도밖에 구별할 수 못하는 굉장히 낮은 시력이죠. 수술 후에 거의 굴절 오차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난시까지 더하면 거의 0이 되거든요. 거의 난시가 없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 시력은 1.2,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 1.2 볼 수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굉장히 시력 회복이 빠른 수술이에요. IA Cortex Vacuum 450.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